치려다가 죽었다는 그 말. 그 말 역시 선의의 과대망상에서 비롯된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혜를 진료했다는 마을 의사를 찾아가 선의 현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선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선이가 다녔다던 마을 병원을 찾아간 제작진. 양은 일종의 과대망상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상담을 해본 결과 부모가 자신을 죽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등 불안 증세를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인가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서울 생활에 있어가지고 친구들과의 적응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모님 이사를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와가지고 양이 더 심해져가지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는 등 모든 사실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막 때리시던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부모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근데 양은 과대망상증뿐만이 아니고 심한 노출증에 걸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가끔 구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량의 약을 먹던데 그 약은 도대체 뭔가요? 다른 환자하고 틀려가지고 수시로 발작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처방을 해주는 약으로는 신경안정제하고 항우울제라는 약을 주로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놀랍게도 직접 선의를 진찰했다는 의사에게서 선의의 정신이상 증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선의네 집을 찾은 제작진. 그리고 선의 아버지는 여전히 제작진을 경계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의의 부모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사과하는 제작진. 제가 먹는 약도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진짜 정신과 약도 맞고 그래서 많이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선의 부모에게 진이 일에 대한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 거의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상태고요. 떨어져 죽었다는 애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어? 저도 그게 참 많이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찾고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증이 지금 말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얼굴은 성형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는지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찾아뵀거든요. 아니 우리는 친구들만 알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안 되고 하지만 성형수술이라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서 수사기관에 또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부모님만 허락해 주시면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제작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부모님. 그동안 진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데 오랜 이야기 끝에 진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인 부모님. 제작진은 수사기관과 부모님의 협조하에 진이에 대한 후속 수사 및 취재를 결정했다. 우리 동네에 남매만 사는 집이 하나 있는데요. 집에서 엄마가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귀신을 쫓은 것도 좀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래요. 집 남자애같고 아침만 되면 온몸에 완전 상처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웃 주민들은 그 집 밖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실례합니다. 귀신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제보를 받고 경기도의 한 마을로 직접 찾아간 제작진. 네, 안녕하세요. 예,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집에 있으세요? 네. 오빠. 잠시 후 방에서 나오는 20대 초반의 마른 체격의 남자. 그가 바로 귀신의 위협을 받는다는 피해자 김준범이었다. 예. 준범은 제작진에게 자신이 입은 상처를 보여주었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상처가 자꾸 나는 거예요. 몸 같은 데도.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상처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쪽하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쪽 팔도. 조금만 올릴 수 있어요? 네. 이 멍쪽이 아파요? 네. 이거 좀 아파요. 아파요? 네.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고요?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상처가 생겨요. 아니, 오빠랑 같이 사는데도 저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요. 맨날 제가 알바만 나갈 때 하면 이런 상처 생겨요. 같이 방에 있다가 아르바이트만 나가서 네, 이런 상처가. 진짜 오빠가 네. 살 때만 이런 상처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자도 이렇게 이 정도로 상처 나면 보통 깨지 않아요? 제가 한번 잠들면 좀 깊게 자는 편이라 좀 정신없이 자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이 같이 방 같이 쓰는 거예요? 네. 무서우니까 주의할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쪽 뒷문이 이제 같이 뭐 뒤에 나가는? 무서워서 막은 거예요? 누가 안 들어오게? 네. 이렇게 방충막을 하는데도 뭐 그러니까 누가 이제 들어올 리는 없는 거야. 이걸 뚫고 오든가 아니면 여기 문을 오든가 막 이러는데 외부 사람은 오지 않는 것 같고. 2년 전부터 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다는 준범. 친부모님은 어릴 적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또 어머니와 재혼했던 새아버지와도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자고 일어나면 온몸 곳곳에 생긴다는 원인 모를 상처들. 이 끔찍한 상처들은 정말 준범의 말대로 귀신의 소행인 것일까? 그리고 준범이 집 근처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저쪽 집? 네, 저쪽 집. 저쪽 집 귀신 봤어 나도. 왜 학생들이 그쪽으로 왜 저녁에는 잘 안 가? 그 빨리 온다고 지금. 귀신이 있어가지고요. 귀신이 있어가지고. 아니 나도 봤는데 저쪽에 귀신 시행이라고. 왜 나도 못 다니는데 개 몇 마리도 못 다니고 나리만 좀 다니고 다니는 아예 그쪽 움직이지 못해. 겉보기에는 평범한 준범이네 집. 정말 이웃 사람들의 말처럼 귀신이 나타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미해결 사건 파일 SSO강의 SOS. 이번 제보는 최근 집에 귀신이 씌어서 매일 밤 고통받고 있다던 김준범 군의 사연입니다. 준범 군은 매일 밤 귀신의 공격으로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준범 군은 상처가 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준범 군이 자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몰래 들어와 준범 군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가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준범 군 말대로 정말 준범 군 집에 있는 귀신의 소행인 것일까요?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준범이네 집에 귀신이 쓰였다고 말하는 마을 사람들. 제작진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준범이네 가족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 집 얘기 좀 들을 게 있어가지고요. 14년 전 새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준범이네 가족. 야 이게 너무 좋다. 모두들 새 집에 들떠 있었는데 이사한 지 2년 후 어느 날 아내의 생일 때문에 유난히 일찍 귀가 중이던 준범의 친아버지. 서둘러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한 준범의 친아버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재혼을 했어요. 제 남편. 재혼을 했는데 근데 그 남편이 참 괜찮거든요. 착하고. 근데 그 남편이 일 갔다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그 남편이 포켓몬을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얘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아니 왜 뛰어나고 있었어? 누구야? 남편이 죽은 후 재혼한 어머니. 재혼한 지 1년 뒤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유 없이 재혼한 남편을 구타하며 괴롭히기 시작했고 흰 원피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던 준범의 어머니. 기괴한 행동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이